Z세대 생활 실수입 22만원이라도 상상 이상으로 힘들다. 일본 뉴스. 미국에서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의 다음 세대이므로 포스트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불립니다. Z세대는 앞으로 경제사회 문화를 짊어질 세대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디바이스를 접하고 있어 디지털 네이티브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Z세대는 앞으로 수입도 지출도 늘어나므로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Z세대는 1996년에서 2012년에 태어난 젊은 세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2025년까지 Z세대가 인구의 약 25%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앞으로 중심이 될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은 젊은이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Z세대는 경제 침체기에 태어나서 경기가 좋은 시대를 모릅니다. 또 동일본 대지진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등 불안정한 시대를 보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고 꾸준한 지향을 가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본의 Z세대는 수입이 적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기사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31일 겐다이 비즈니스에서 보도한 생채소는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 빙하기 세대보다도 저수입인 현대의 젊은이 실수령 22만엔으로도 어려운 생활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Z세대는 20년 전 취업 빙하기 세대의 젊은이들보다 월급 실수령액이 적다.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대다수 젊은이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고물가, 사회보험비의 부담 증가, 거듭되는 증세로 현대 젊은이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국세청의 민간급여 실태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취업 빙하기 세대에서 유효 구인 배율이 0.48배로 가장 낮았던 1999년과 2022년 20대 초반의 평균 급여를 비교해 보면 1999년은 274만엔인데 반해 2022년은 273만엔이었다. 불과 1만엔의 차이라고 만만하게 보지 마라. 현재는 세금 등의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은 더욱 떨어지고 있으며 물가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Z세대 젊은이들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것이 아닐까. 2000년 전후와 거의 다르지 않은 급여에게도 불구하고 부담률이 늘어난 세금과 사회보장비가 무거워진다. 1990년대 이후 소비세율은 3%에서 10%로 인상되어 일상생활을 압박,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율, 후생연금 보험료율도 서서히 인상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실수령액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이유다. 지출이 많아 저축할 여유도 없는 Z세대 젊은이들은 빈곤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월급 실수령액이 22만엔 정도라는 20대 초반 남성의 일상생활에 대해 취재했다. 매달 지출 중 월세 다음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식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수령액이 20만엔 정도라면 식비로 나가는 금액은 3, 4만엔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다른 비목에 비하면 지출을 줄이기 쉽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식비일지도 모른다. 지방에서 상경해 도내에서 혼자 사는 회사원 아키라 씨는 일용품이나 신선식품의 높은 수준의 쓴소리를 한다. 도내의 슈퍼 물가에 놀랐습니다. 나는 전략을 위해 자취를 하는데 신선식품이 모두 지방보다 비싸고 특히 신선한 채소는 섣불리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는 금액은 아니지만 채소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레토르트 카레나 두부, 나토 등을 몇 팩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일부러 사는 것이 바보인 것 같습니다. 최근 아무래도 채소를 먹고 싶을 때는 업무 슈퍼나 돈키호테 등의 할인점에서 냉동 채소를 대량 사도록 하고 있고 생채소는 삼가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 기준 농림수산성의 첨가물 도매시장 조사에 의하면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의 도매 가격은 16개 항목 가운데 시금치, 토마토 등 5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평년치의 가격을 웃돌고 있다. 아키라 씨처럼 혼자 살면 패밀리층 등에 비해 채소를 구입했다고 해도 요리하지 못해 남길 수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채소 구입은 우선순위가 떨어질지도 모른다. 식품의 급등은 당연히 음식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 패스트푸드 체인에도 선뜻 갈 수 없다고 아키라 씨는 고개를 숙인다. 가끔 자취를 건너뛸 때는 맥도날드나 요시노야 등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이것 또한 비싸지고 있지요. 이제 패스트푸드도 선뜻 방문할 수 없는 가격 설정이 되고 있는 인상입니다. 실제로 맥도날드와 요시노야의 대표 메뉴를 보면 햄버거는 2002년의 80엔에서 170엔, 규동은 2001년의 280엔에서 468엔으로 상승. 그 밖의 메뉴도 모두 상승하고 있어 이전에 비하면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느낌은 부정할 수 없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수입이 적어 식비를 맨 먼저 줄이는 것은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등 가격이 싼 것은 첨가물 등 몸에 좋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만의 식사가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식사는 다소 비싸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몸이 자본입니다. 사치스러운 식재료는 필요 없지만 영양 밸런스를 생각한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취업 빙하기 세대인데 실수령은 지금과 다르지 않다. 단 물가는 천양지차. 콩나물이 5엔, 양파 20엔이라든지 염가인 시대였다. 내용량도 지금보다 많았고 지금은 물가도 비싸고 양도 격감 힘들 거야. 다음 댓글입니다. 돈을 절약하고 싶다면 자취가 가장 좋습니다. 자취가 익숙해지면 인스턴트 라면이나 레토르트 카레조차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취 능력은 수십 년간 건강과 경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쉽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액면 22만엔이라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실수령 22만엔으로 어렵다면 월 지출 명세를 알고 싶습니다. 역 근처에서 편리하기 때문이라든지 좀 좋은 방에 살고 싶다든가 해서 집세가 높아지고 있거나 자취 식비보다 외식비가 많아지고 있거나 의외로 교재비로 사용하고 있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이상입니다.